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3에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설정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설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촬영 설정은 삼성 카메라 왼쪽 상단 톱니바퀴 아이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상에서 자동 FPS는 빛이 부족한 어두운 환경에서 프레임 속도를 조절해서 더 밝게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프레임 드랍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영상 촬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흔들림 보정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과 함께 동영상 촬영 모드 측면에 있는 손바닥 모양의 아이콘 슈퍼 스테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에 있는 동영상 손떨림 보정은 미세하게나마 흔들림을 잡아주는데 슈퍼 스테디처럼 강력하게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비교해보면 동영상 손떨림 보정을 사용하지 않은 왼쪽 영상에서는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심한 반면에 동영상 손떨림 보정을 사용한 오른쪽 영상엔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을 사용하면 영상이 확대되는 크롭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두 영상을 비교해보면 동영상 손떨림 보정을 사용한 오른쪽 영상에서 크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실내에서 영상 촬영을 할 때 슈퍼 스테디 기능을 사용하면 플레이커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갤럭시 S22에서 풀 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을 때는 플리커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리커 현상은 갤럭시 S23에서 유독 민감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질 카메라 업데이트 전까지는 실내 영상 촬영에서는 슈퍼 스테디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은 동영상 모드와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영상 촬영에서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동영상 화질과 음질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용량도 더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영상을 비교해보면 화질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저장 용량에서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끄고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HDR10 플러스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면 촬영 환경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시켜 주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촬영 환경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영상을 비교해보면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오른쪽 영상이 왼쪽 영상 대비 커피색은 더 진하고 주변은 더 밝게 촬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된 파일 용량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HDR10 플러스 동영상 기능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깝거나 촬영 환경에 따라서 원하지 않게 렌즈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 카메라 왼쪽 중간 정도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아이콘은 근접 초점 항상 켜짐이라는 기능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해당 아이콘을 눌러서 사용 안함으로 변경만 하면 렌즈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배 줌 또는 10배 줌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할 때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깝거나 주변 환경 조건이 맞지 않으면 렌즈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글 스토어가 아닌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에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선택해서 설치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렌즈 자동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해당 메뉴를 사용함으로 변경만 하면 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전과 동일하게 렌즈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에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렌즈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즉시 촬영을 사용하면 촬영할 때 발생하는 셔터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사진 촬영은 되지 않습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에 촬영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촬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 속도에서는 일반 해상도와 고해상도 촬영에서
촬영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일반 해상도에서는 화질 우선, 화질을 고려한 빠른 촬영, 속도 우선, 고해상도에서는 화질 우선과 속도 우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해상도는 3대4 비율로 촬영할 때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은 사진 모드에서 촬영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바로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 촬영을 하다가 영상 촬영을 하고 싶을 때 별도로 영상 촬영 모드를 선택할 필요 없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만 있으면 사진 촬영에서 바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메라 어시스턴트는 한 번 설치 후에는 카메라 설정에서 카메라 어시스턴트 메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에서 장면별 최적 촬영은 어두운 장면은 밝게, 음식이나 풍경은 더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보면 해당 기능을 사용한 오른쪽 사진에서 더 진하게 촬영이 돼서 색감 표현이 조금 더 풍성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면별 최적 촬영을 선택을 하면 하단에 문서 및 텍스트 스캔 기능이 있는데,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문서가 있는 피사체의 경우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오른쪽에 노란색 배경의 T 텍스트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촬영이 되는데, 스캔과 텍스트 추출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캔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가 포함된 종이 영역만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각 모서리 부분을 조절해서 저장을 하면 회사 등에서 영수증 첨부할 때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촬영 구도 추천은 사진 촬영을 할 때 베스트 구도로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사용해보면 가운데 베스트 샷이라는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는데, 해당 동그라미에 맞추면 노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수평의 경우도 맞으면 노란색으로 수평이 맞았다고 표시까지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촬영을 하다 보면 의외로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 베스트 구도라는 느낌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촬영 구도 추천보다는 3분할 격자 스크린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듯 합니다. QR코드 스캔은 기본 카메라에서 QR코드 스캔을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촬영 버튼 밀기는 고속 연속 촬영과 함께 움직이는 사진 GIF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사진 촬영 버튼을 아래로 밀면 이렇게 고속으로 연속 촬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워터마크를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선택을 해보면 워터마크에서 직접 추가한 정보와 날짜 및 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직접 추가한 정보가 아닌 모델명인데, 오른쪽에 있는 편집을 선택을 하면 모델명이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문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에 표시되는 글꼴과 워터마크의 위치는 하단에 있는 스타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터마크를 사용해서 사진 촬영을 하면 의외로 감성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나 이벤트와 같은 특별한 사진을 촬영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하단에 있는 촬영 방법을 선택하면 손바닥 내밀기 기능이 있는데,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셔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손바닥을 펴는 것만으로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설정 유지에서는 카메라를 종료 후 다시 시작을 했을 때 그동안 사용했던 기능이 초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보면 카메라 모드부터 셀피 화각, 고해상도 사진, 필터, 슈퍼스테디, 인물 사진 모드 렌즈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3에서 사진 촬영 및 영상 촬영을 할 때 도움이 되는 필수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